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그죠? 이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떡하지? 네. 반등했다고 좋아하면 꼭 이러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그 짜장면 사주는 네네. 그 격인가? 짜장면이 너무 짧더라고요. 너무 네. 짧게 사주고 네. 끝났어요. 그렇죠. 한 9일 굶겨놓고 짜장면 냄새만 좀 냄새만 주다가 그렇죠. 끝났어요. 안 먹여주는 느낌?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네.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네. 됐는데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셨던 이 종목들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던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AS 해보는 게 네네. 어떨까라는 네네. 생각으로 오늘 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거시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음. 늘 항상 그 고민인 것 같아요. 똑같이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저점일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좀 더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네, 뭐 정확하게 바닥을 알 수는 없는데요. 네. 바닥에 가까워진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있다. 느낌은 있는데 일단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투자 실패로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대부분 맞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많고 일단 우리 경제 콘텐츠 유튜브 조회수가 떨어지죠. 네. 그만큼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관심이 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또 이제 싼값에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고, 네. 그건 안 되는데. 네.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네. 매번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결국 저점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파는 물량이 이제 마지막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돈을 벌려면 오히려 역으로 이럴 때 어떤 시점에서 투자 기회를 볼 수 있을까 이게 더 네네. 중요한 것 같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보통 바닥이라는 거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적일 때, 그죠. 정말 선열이 낭자하고 시장에 그냥 다들 이제 널브러져서 이제 의욕조차 없을 때, 이제 그때 거짓말 같이 반등하죠. 네. 그쵸. 늘 항상 반복해 왔는데 맞습니다. 그 시점을 그렇죠.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초보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이게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못해? 그렇죠. 돈을 왜 잃어? 그렇죠. 이러잖아요. 이제 그 코로나19 때 그때 상승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한번 하락 사이클 겪어보면 그게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네, 일단은 그러면은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특히나 이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이 생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생산에 들어갔다고. 네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만약에 뉴스가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나 작년 하반기에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호재였을 거예요. 네, 이게 그죠? 이게 엄청난 뉴스거든요. 그런데도 이 호재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가 나왔으면 그렇죠. 이거는 TSMC를 제치고 처음으로 기술적인 뭔가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하나도 안 먹힌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 그죠? 베어마켓 랠리도 아니고 베어마켓이죠. 약세장의 대표적인 증상들이고요. 삼성은 펀더멘털 쪽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니까 이제 우리나라 통화하고 엮여있던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빠진 건데요. 정말 그 급한 돈이 아니다. 여유 자금으로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요. 저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굳이. 네. 이때까지 버텼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싼 값에 염가로 외국인들한테 넘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깝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는 부동산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면 벌어요. 네. 비자발적. 그렇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좀 비겁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바닥에서 지졌다라고 그냥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되게 그죠? 술안주거리가 되는 거죠. 자기의 슬픈 일이. 저는 그런 일은 안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근데 뭐 이렇게 자금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뭐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자면 저희 이제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던 종목들 그리고 아이템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꼽아봤어요. 다시 AS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최근 주가가 40만 원을 깼죠? 주목 받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왜 지금 상황이 이럴까요?
항상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얘기는 항상 네네. 해주셨죠. 맞아요. 항상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라고 맞아요. 이야기했고요. 오히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 대비해서 싸니까 뭐 분할 매수해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좀 밸류가 과도했어요. 과도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밀린 거는 지금 모든 게 비싸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한 거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건설비가 너무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반도체도 똑같아요. 반도체 공장도 지금 건설비가 너무 올라갔어요. 네. 원래 테일러시에 삼성전자가 20조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투자해야 되면 뭐 30조 이상 투자해야 될 판이에요. 그 건물 지하 이 집안 다질 때 박는 파일 있잖아요. 네. 그게 20배가 올랐대요. 20배. 세상에 감이 안 안 놀라는 잡힙니다. 것 같은데. 이 수업은 감이 안 별로 나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비싸지니까 그래 반도체는 네. 사실은 가격에 좀 전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뭐 니켈 가격도 오르고 코발트 가격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이게 다 오르니까. 정말 판가에 전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조금 약간 의문이 들면서 네. 네,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빠지는 종목들 왜 빠져요? 대부분 이유는 비슷한 것 비슷합니다.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그렇죠. 원자재 가격 상승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온 거거든요. 40년 만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처음 겪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우리는 제대로 몰라요. 우리는 항상 디플레이션 걱정했지. 그쵸, 우리는 그쵸. 그죠. 디플레이션 네. 걱정했지.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했었던 거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미 연준도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항상 이게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막 수요가 더 빠그라져 가지고 오히려 디플레이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뉴노멀 뉴노멀이다. 네. 오. 인플레이션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시대인 것 같고요. 네. 제발 이 살인적인 물가가 한 3% 이제는 3%만 내려와라. 3%도 감사하다. 네, 이제도 3%대만 돼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댓글에 많이 언급되었던 종목이 한미반도체. 네. 또 대표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액면 분할을 했지만 네네. 주가는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기는 해요. 대체 네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액면 분할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기 좋은 상황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하긴 했는데. 네네. 네. 그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은 뭐 어떤 한 종목 좋아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제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마이클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죠? 이게 우리 송하나도 주식 하시지만 그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나머지 쩌리 종목들 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막 빠져요. 너무 싸졌어. 그럼 쩌리 팔고 이거 사지 않겠어요? 그쵸. 똑같아요. 이게 미국에 있는 마이클도 네. 한국의 신흥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친구인데 요즘에 뭐 넷플릭스 80% 빠졌죠. 그죠? 엔비디아 반토막 났죠. 구글 40% 빠졌죠. 뭐 싼 게 반이니까 오히려 이제 신흥국 주식 팔고 차라리 미국 주식 사는 게 낫고 가뜩이나 지금은 달러가 초강세이기 때문에 그죠. 미국 주식 들고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신흥국은 더 깨지는 것도 하락폭도 큰데 환차손까지 있으니까 마이클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이 팔고 나간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스토리는 유효합니다.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는 외국인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원화가 환율이 좀 하락 진정세가 돼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용가리 통뼈 외국인도 들어올 수가 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이 환율부터 조금 더 계속 추적을 해보면서 기회를 엿봐야 되겠네요. 굳이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요? 뭐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주식 투자하면서 매크로도 잘 보고, 그죠? 마이크로도 잘 보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해보세요. 정말 그러면 네. 정말 매크로 시장 잘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엄청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종목 이렇게 열심히 계속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장이 반등하고 또 강세장이 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요. 네. 그래서 항상 종목에 집중하시고요. 네. 그냥 이 회사가 지금은 볼 거는 분명해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지. 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하반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지금 주가는 하반기가 다 박살이 난다고 생각하고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분기만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2분기. 네, 2분기는 한미반도체 2분기는 아마 분기 실적 최고치 나올 겁니다. 아마. 와. 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네. 저희가 뭐 하반기 뭐 내년까지 네. 장기적인 텀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없어요. 그거는 당장 파월 의장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네. 아무도 몰라요. 네. 당장 이제 네. 2분기 뭐 네네. 그런 것들 눈앞에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이제 펀더를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렌텍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렌텍은 그때 이제 전자담배 네네. 쪽으로 네. 수익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네네.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일단 이 이렌텍은 전자담배 회사가 시작은 아니었죠. 네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살짝 네네. 소개해 주신다면요. 원래 그 스마트폰에 배터리 있잖아요. 네. 배터리 보호 기판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보호 기판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가 이제 뭐 전기차용도 생기고 전기 스쿠터용도 생기고 요즘엔 또 로봇, 그죠? 로봇 쪽으로. 그죠? 이제 삼성보드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배터리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쪽을 할 회사가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에 진입했고요. 아직 뭐 전기차용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 스쿠터용이라든지 뭐 그리고 요즘에 미국에서 BBB 법안 우리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죠. 빌트백 베러라고 이제 바이든이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 그죠? ESG 쪽으로 그러면 미국 가정용 태양광에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중국산은 배제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으로 ESS가 있으면 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네, 그런 쪽으로 또 이렌텍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담배 시장이 뭐 성장 산업이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네.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래도 전자담배 피면 조금 더 위안이 된다, 네, 좀 덜 해롭다라는 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담배 피는 사람보다는 이제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쪽 디바이스 시장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 전자담배도요 이게 한 1년 2년 쓰면 갈아줘야 된대요. 계속. 그래서 계속 신규 수요가 있다. 계속 신규 수요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탑스인데 인탑스가 EPS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어요. 오. 네.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빠졌죠. 엄청 그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1분기, 2분기 합쳐서 영업이익이 1,000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한 200억, 300억, 1,200억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총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상반기에 1,200억 벌었으면. 얼마나 돼야 돼요? 그렇죠. 시총 한번 볼까요? 시총이 말도 안 돼요. 지금 4,400억입니다. 그 상반기만 1,200억 버는 회사가 1,200억 시총이 그렇죠. 하반기를 못 한다 그래도 네. 그래도 한 뭐 1,700억, 1,800억 벌지 않겠어요? 그죠? 1,800억 정도 버는 회사가 네. 시총이 4,400억이면 말도 안 될 너무 정도로 싸- 싸다는 너무 거죠. 싼데 네. 너무 싼데. 근데 이제 근데 주가는 네. 지금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점점점. 요즘에 그래서 뭐 제가 실적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적 안 좋은 거 사면 더 큰일 나는 거고요. 네. 그럼요. 그래도 하방은 있는 네. 종목들이 실적 좋은 거는 그래도 하방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실적 없는 거는 정말 망할 수도 그건 있거든요. 답이 없죠. 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으실 거라면 실적 나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인탑스가 이제 이익은 엄청 잘 나왔는데 네. 이익의 질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냐? 네. 진단 키트. 진단 키트. 네,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어줘요 이 회사가. 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익이 많이 난 거예요. 1분기에는. 아, 네. 네. 그리고 2분기에도 진단 키트 쪽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1분기보다는 좀 빠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회성 이익 아니야? 이런 거에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도 진단 키트를 걷어내도 이 회사가 네. 걷어내도 네, 괜찮다. 연간으로 이익 내는 게 본업에서 내는 게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로봇 쪽도 이제 EMS 외주 생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결국 또 실적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엔바이오니아. 엔바이오니아가 또 이번에 일본 도레이사와 전략적 제휴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 진출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죠. 네, 이게 사실은 이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그동안 이야기를 못 하고 그냥 소재 회사인데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이 회사는 뭐 사실 당장 실적이 나오고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술 특례에 상장한 회사고요. 네. 시총도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일본 회사들이 원래 작은 회사하고 뭐 협력해서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도레이가 아라미드 섬유 파이버 쪽을 10년 동안 이 회사한테 독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에요. 계약 자체만 보면 웬만한 바이오 회사 에로 기술 라이센스 아웃보다 못지않은 규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그러면 네. 아라미드 섬유라는 거는요.
미국의 듀폰이라는 회사가 독점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네. 전기 배터리에서 불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칭칭 감아주면요, 불이 잘 안 나요. 위험을 줄일 수가 네네. 있겠다. 방열 효과, 난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좋은데 공급이 부족하죠. 그리고 듀폰이 너무 독점이니까 비싸게 팔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라미드 섬유 파이버를 한 회사는 도레이라는 일본 회사가 도레이, 있어요. 네. 이게 원래는 도레이 첨단 소재, 그러니까 한국 법인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옛날에 삼성이 이제 세안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던 기술이었고, 그거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파이버만 있다고 해서 이걸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이버를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절연지를 만들어야 네. 되는 거죠. 그게 기술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엠바이오니아 같은 회사는 종이를 만드는 기술, 한지 기술하고 좀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은 정수기 필터 쪽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용 뭐 이렇게 아라미드 절연지까지 진출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기체 확산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비싸요, 단가가. 그 GDL이라는 걸 또 독일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네. 이걸 또 국산화하는. 네. 정말 이 정도 시총에서 이 정도 기술은 굉장하다라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좋게 봤던 회사입니다. 와, 그 정도 기술을 이제 도레이사가 네네. 딱 알아보고서 네네, 그렇죠. 발굴을 해낸 그런 그렇죠. 케이스인 것 같네요. 그럼 도레이 입장에서도 자기들은 섬유를 만들어서 네. 되게 여러 군데 팔면 좋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못 팔아요. 엠바이오니아한테만 줘야 돼요. 그 서로 독점 바인딩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 일본 회사가 이런 계약을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는데 그 어려운 걸 해냈다. 네, 해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네. 한국항공우주는 그래도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와, 녹화일 기준 오늘도 한 네. 5%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 이 어려운 장 속에서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아이템에서 발굴한 정말 최고의 종목 중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작년에 들어요. 제일 욕 많이 했던 종목. 그러니까요. 와, 이게 네. 이렇게 갈 줄이야. 네네.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왜 때문에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 네, 설명해 이제 주시죠. 뭐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똑같이 이제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 전쟁 중이라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기서 계속 무기들이 터지죠. 네. 뭐 가지고 있던 전투기도 추락하고, 그죠? 네. 헬기도 추락하고, 포탄도 계속 터뜨리고, 그죠?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친구들은 계속 피를 흘리는 상황이지만, 안타깝지만 네. 어쨌든 뭐 전쟁이라는 현실이니까. 그러면 무기 재고들이 전 세계에 있던 무기 재고들이 소진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방비를 또 늘려서 써야 되죠. 리스토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EU 쪽은 그동안 국방비 쪽에 신경을 안 썼어요. 나토가 뭐 언제 해체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러시아 때문에 뜨악했죠. 유럽 각국들이. 네. 그래서 지금 GDP 대비해서 2%까지 국방비 예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잖아요. 그 뒤로 어떤 군비 투자를 거의 안 했는데요. 네. 굉장히 군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뭐 물론 미국산 무기를 제일 많이 쓰겠죠. 그쵸? 네. 그런데 미국산 무기 못지않게 가성비가 있는 이 무기가 한국산 무기라는 한국산이다. 거죠. 네. 세계 한 탑 7, 8 정도 될 거예요. 한국산 무기가. 네. 그리고 한국 무기가 가성비도 너무 좋은데 성능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유럽, 동유럽이나 동남아나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서 한국산 전투기, 그리고 뭐 이제 K9 자주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도 미사일이죠.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이라는 유도 무기가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거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천궁이라는 게 있어요. 천궁. 네. 그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IG 넥슨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카이 뭐 이런 회사들이 제일 뭐 잘한다고 보시면 되죠. 같이 함께 네네. 봐도 괜찮은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네요. 그리고 또 이거 위성 쏘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쵸. 그죠? 우리나라 최근에 그 누리호 발사 성공했죠. 성공. 네. 성공했는데 다 이거 국방 기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실 탑은 카이죠. 네. 카이죠. 저는 근데 누리호 성공하고 나서 네. 좀 빠질라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이 안 빠지고 또 그렇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이게 이 불황인 시장에서 이 정도 호황을 누리는 산업이 없죠. 그렇죠. 네. 뭐 혹자들은 뭐 죽음의 무기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안 만들면 누군가 또 만들겠죠. 그쵸. 네. 또 근데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우리가. 그렇죠. 또 네. 돈이 없고 힘이 약한 나라들도 자기 나라 지켜야 되는데, 맞아요. 또 한국산 무기로 지킬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셨던 그런 종목들 AS를 해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기업들은 나름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네.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절망적일 때는요. 그 나라,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세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불황이 온다고 해서 한국산 반도체 안 쓰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나? 그죠? 한국산 맞아요. 무기를 안 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이런 천연가스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공급 잠가버리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면 미국에서 또 셰일 오일, 가스 셰일 오일로 날라야 되죠, 유럽으로. 그러면 배 만들 나라가 누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만들어야죠. 그렇죠. 뭐 물론 미국이 또 중국산 쓸 리는 만무하고요. 네, 싸구려는 뭐 좀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 펀더멘털 좋아요. 그리고 맞아요. 언택트 시대에 우리 한국 문화 콘텐츠 네. 뜨는 거 보세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만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나중에 이 힘든 시간들이 그냥 추억으로 맞아요. 네,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잘 잡으신 분들이 또 네네, 수익을 맞습니다. 얻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